안녕하세요. 모던앱스 트랙의 마지막 세션, 애저 앱 서비스를 사용해 빠르고 쉽게 서버 배포하기 발표를 맡은 노아론입니다. 저는 현재 온라인 코딩 교육 플랫폼 앨리스에서 백엔드 엔지니어로 재직하고 있으며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스튜던트 파트너로 학생 기술 선도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인프라를 관리할 필요 없이 서버 배포를 도와주는 애저 앱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프로젝트의 데모부터 프로덕션 환경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앱 서비스의 사용 방법에 대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시간 동안 샘플 프로젝트를 통해서 앱 서비스의 GitHub 레포지토리와 연동하여 배포하는 방법과 함께 스케일업, 스케일아웃과 스테이징 배포 슬롯 관리 기능, 그리고 앱 서비스의 MS, 구글, 트위터 등 사용자 인증을 통해 로그인하는 기능과 애저 콘텐트 딜리버리 네트워크를 함께 구성하는 등 전반적인 애저 앱 서비스의 기능에 대해 다뤄봅니다. 먼저 이 세션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인 애저 앱 서비스는 어떠한 서비스이고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애저 앱 서비스는 인프라에 신경 쓰지 않고 서버를 배포할 수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 REST API와 모바일 백엔드를 호스트하는 HTTP 기반의 서비스입니다. 현재 .NET, .NET Core, 자바, 파이썬, 루비, 노드.js, PHP 언어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안, 인스턴스 크기 조정 등 여러 가지 변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환경, 리눅스 환경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앱 서비스에 코드를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도커 이미지, 도커 컴포즈를 통해서도 배포가 가능합니다. 뛰어난 확장성과 효율적인 메모리 사용률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며 플랜에 따라서는 격리와 보완된 네트워크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앱 서비스 플랜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발, 테스트, 프로덕션, 격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욱 많은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비용이 요구됩니다. 개발 테스트 플랜에서는 GitHub과 같은 깃 저장소를 통해 코드를 배포하거나 도커 이미지를 배포하는 주요 기능을 제공합니다. 프로덕션 플랜에서는 스테이징 슬롯과 함께 인스턴스 크기 조정 기능과 백업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격리 플랜에서는 단일 테넌트 시스템과 프로덕션 플랜에서보다 더 많은 최대 스테이징 슬롯과 인스턴스 크기를 지원합니다. 오른쪽 이미지와 같이 사용할 플랜을 선택하고 애저 앱 서비스 성생창을 보면 게시 방법, 런타임 스택과 운영 체제, 그리고 지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진행에서는 게시 방법은 코드, 런타임 스택은 파이썬 3.8 버전과 인스턴스 크기는 프로덕션 플랜의 S1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앱 서비스 사용 준비가 완료되고 나면 오른쪽과 같은 화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URL을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과 같은 웹사이트가 구성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앱 서비스의 생성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방금까지 생성한 앱 서비스 인스턴스에 GitHub 레포지토리와 연동을 하여 코드를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앱 서비스에서 코드를 배포하는 방법에는 5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CI/CD 방법으로는 Azure DevOps 서비스, GitHub, Bitbucket, 로컬 깃을 지원하며 FTP를 통한 배포 방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MSDN에서는 FTP를 통한 배포 방법은 큰 규모의 서비스에서
권장을 하지 않으며 CI/CD를 통한 지속적인 배포 방법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GitHub과 함께 연동해 보겠습니다. GitHub의 배포의 경우에는 빌드 공급자가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존 앱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코드 엔진과 비교적 최신으로 나온 애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GitHub에서의 최근에 나온 GitHub 액션을 통한 빌드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GitHub 액션을 선택해서 연동하겠습니다. 코드 배포를 위해 사전에 파이썬 플라스크 기반의 간단한 웹페이지를 만들어 GitHub 레포지토리로 생성을 해두었습니다. 해당 레포지토리가 배포가 되도록 브랜치를 설정하고 빌드는 파이썬 3.7로 구성을 하여 생성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빌드를 위한 워크플로우 설정이 구성됩니다. 마침을 누르면 GitHub 레포지토리에 새로운 커밋이 추가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itHub 액션 워크플로우의 경우에는 자신의 프로젝트에 맞는 워크플로우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제가 적용한 워크플로우입니다. 기존 빌드 작업을 없애고 파이썬 PIP 패키지를 설치하는 작업을 추가해 두었습니다. 성공적으로 빌드와 배포가 완성되면 GitHub 액션의 결과에는 왼쪽 이미지와 같은 화면으로 맞이를 할 수 있으며, 애저 앱 서비스에서는 오른쪽과 같이 배포 센터 화면에서 성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앱 서비스 URL에 들어가면은 GitHub 레포지토리 나온 프로젝트 그대로 성공적으로 배포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GitHub 연동까지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스케일아웃과 함께 배포할 슬롯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애저 앱 서비스의 강력한 기능으로 스케일업과 스케일아웃이 있습니다. 스케일업을 통해 플랜을 변경하여 더 많은 CPU, 디스크 공간과 추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아웃을 통해선 인스턴스 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앱 서비스를 생성할 때 나온 플랜과 동일합니다. 원하는 플랜을 선택하면 앱 서비스를 생성할 때 고른 것처럼 동일하게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아웃은 크게 2가지의 방법을 지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수동 크기 조정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인스턴스 수를 입력하여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방법으로는 사용자 지정 자동 크기 조정이 있습니다. 매트릭 기준 크기 조정을 통해서 크기 조정 규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으로는 크기 조정 규칙은 CPU 사용량, 데이터 입출력, 메모리 사용량, 디스크와 HTTP/Q 길이 등 여러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규칙을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액션 작업을 통해 해당 조건에 성립하는 경우 인스턴스 수를 어느 정도로 조정할 건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날짜를 기준으로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간 동안이나 특정 요일에 인스턴스를 어느 정도로 늘릴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포 슬롯 관리입니다. 슬롯을 추가하여 여러 슬롯 간 교환이 가능합니다. 기존 인스턴스를 복제하여 슬롯 추가하는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배포 슬롯 교환 여부를 직접 웹에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복제하지 않음으로 선택하여 인스턴스를 추가하였습니다. 원하는 내용의 소스와 적용할 대상을 선택해 줍니다. 슬롯 교환 과정에서는 가동 중지 신갈이 발생하지 않아서 무중단 배포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슬롯을 교환하면서 인스턴스에 설정했던 내용들도 함께 교환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구성 요소는 컨텐츠의 설정을 따르지만 IP 제한, 콜스 옵션, SSL 설정 등의 몇 가지 설정은 슬롯을 교환하고 나서 동일한 슬롯에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만일 SSL 설정에 대한 변경을 원하신다면 슬롯을 교환한 후에 직접 해당 슬롯에 대해서 수정을 거쳐야 합니다. 슬롯을 추가하게 되면 새로이 설정된 슬롯의 트래픽은 0%로 자동 설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새로운 슬롯에 트래픽의 배분율을 지정하면 지정된 배분율이 임의적으로 트래픽 라우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슬롯 교환을 통해 각 슬롯에 적용된 내용이 서로 교환된 것을 왼쪽 슬롯과 오른쪽 슬롯의 웹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애저 앱 서비스에서 적용 가능한 사용자 인증 설정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인증 권한 부여 설정에서 인증을 활성화하면 오른쪽에 보이는 대로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 구글, 페이스북 등 다양한 OS 로그인이 지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를 선택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액티브 디렉토리 인증의 경우에는 보이는 화면처럼 빠르고 손쉽게 추가가 가능합니다. 새 애드앱 만들기를 선택하고 앱 이름을 설정하면 바로 완료가 됩니다. 요청이 인증되지 않은 경우 수행할 작업으로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 로그인을 선택해 줍니다. 이제 앱 서비스의 웹앱 URL을 누르면 로그인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위 화면과 같이 로그인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되었습니다. 여기서 로그인을 누르면 본래 웹앱의 페이지가 뜨게 되고 추가적으로 콜백 요청을 통해서 로그인된 사용자의 토큰을 획득할 수 있는 코드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MS, 구글, 페이스북의 사용자 인증을 거치는 경우 직접 해당 관리 페이지에서 리다이렉트 URI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이 세션의 마지막 구성인 앱 서비스의 콘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를 추가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DN을 사용하면 사용자 관점에서 스틱한 이미지의 로딩 속도를 계산할 수 있으며 지역 필터링을 통해 사용자의 지역에 해당되는 곳에 가까운 서버에서 콘텐츠를 요청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CDN 구성은 앱 서비스의 네트워킹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애저 CDN의 앱에 애저 CDN 구성을 눌러 추가해 보겠습니다. 현재 아무런 엔드포인트가 없기에 새 엔드포인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CDN 프로필 새로 만들기로 CDN 엔드포인트 이름과 함께 가격 측정 계층을 정해줍니다. 애저 CDN 또한 앱 서비스처럼 플랜별로 기능이 약간씩 상이함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표준 플랜의 경우 동적 배달 기능이 없습니다. 또한 해당 플랜은 CDN 설정은 적용까지 10분 이내로 소요됩니다. 아카마이 표준의 플랜 경우에는 CDN 설정 적용이 1분 이내로 소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라이즌의 두 가지 플랜은 모두 90분 이내로 소요가 됩니다. CDN 설정을 모두 마치면 해당 CDN의 URL을 통해 애저 앱 서비스의 웹앱의 정보와 동일한 구성을 볼 수 있습니다. 앱 서비스로의 CDN의 기본 원본 설정이 웹앱으로 되어 있기에 추가적인 설정을 통해
스토리지나 사용자의 지정 원본에 대해 설정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CDN 사용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세션에 다룬 내용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이 세션에 대해 설문을 남겨주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